네,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마감의 정석 시간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 예.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을지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유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2600에서 2700이 간다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유동성 얘기를 다시 좀 꺼내주실 것 같은데 보니까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오늘 거래대금 10조를 넘지를 못했네요. 이런 상황에서 간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설명을 해주시죠. 유동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한 2달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4월 18일 14조 시장이 좀 터졌었을 때 유동성이 좀 붙었던 요 시점이 되겠죠. 요 구간에서 이 자금을 끌어왔었던 이 주체가 이 배터리였었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된 섹터들이 지금도 이 시장에 좀 자금을 끌어오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이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4월 중순 요 구간에 반도체에서 이제 워낙 큰 악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손바뀜이 나온 요 상황에서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이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냐, 돈들이 이걸 인정해 줄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시간이 지났고 거래대금이 뭐 여러분들 계속 체크하시겠지만 10조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5월 중순부터 시장이 거래대금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었던 요 한두 번의 경우를 빼면 보통 오전에 거래대금 한 10시 정도 되면 한 2.8조에서 3.5조 정도의 자금이 오전 10시 정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시부터 3시 반까지가 거래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한 일주일 정도의 이 자금 흐름을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한 2.8조에서 한 3.5조. 그러면은 종가 부근의 거래대금 차이가 얼마 정도 났을 것 같습니까? 2.8조에서 3.5조면 얼마 안 날 것 같죠? 3조 가까이 났어요. 적게 터졌을 때는 8.5조, 많이 붙었을 때는 한 11조, 한 2, 3조까지, 11조 한 2, 3천억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거래대금이 한 1조도 안 움직였는데 막판에 가게 되면 한 2, 3조 정도까지는 오차 범위를 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동시효과 때 들어오는 자금들이 항상 1조씩 나오더라고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8조나 10조나 그냥 똑같은 거다. 그리고 동시효과 때 들어오는 자금들은 연속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돈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네. 그랬었을 경우에는 중심주, 절대로 변두리로 가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중심주로 가더라도 변두리 있는 주식들은 폭탄을 맞을 수 있거나 완전 소외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계속 뭐 강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SG 사태 기억나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갑자기 3,000당 지역이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징후라고 보는 겁니다. 지수가 중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좀 변두리에 있는 뭐 화장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전저점을 깨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이고요. 중심이 아닌 애들, 비주류에 해당하는 애들. 그 다음에 오리온 같은 주식들도 보면 여러분 지금 지수는 신고가 아닙니까? 우리가 4월달 고점 돌파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4월달에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여러분. 4월달에 고점을 돌파했어, 분명히. 근데 거래대금이 14조 이상 붙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돌파를 하잖아요. 코스닥을 보더라도 뭐 자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말 나온 김에 같이 한번 보면 8조 8천억이에요. 17조에서 8조 8천억. 7조가 증발된 상태에서 안 붙죠, 여러분. 이건 팩트잖아요.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바뀌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면 지수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희생양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리온. 근데 여러분 잘 가던 주식들이 이렇게 차익 매물 나오는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미래차 쪽에서 자동차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현대차 있고 기아차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지수는 어떤 구간이에요? 신고가 가는 구간이잖아요. 신고가 가는 구간인데 왜 고점을 낮추는 주식들이 많아질까요? 저점을 낮추는 주식들이 많아질까요? 여러분?
쏠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 대형주로만. 그게 아니면 나머지 주식들은 다 뭐냐면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손해보고 있거나 손실량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 구간 체감이 굉장히 계속 좋아질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렸었던 기업들 보면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 수익 납니까? 한 7만 1천 원 정도 되니까. 그죠? 이거 보면 자금이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가 4월달 중순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금을 안 빼앗겨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시세가 좀 더 많이 낮잖아요. 이건 한 30% 가까이 수익이 나셨을 텐데 이거 보면 4월 중순보다 거래대금이 줄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돈을 안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이 대장주들은. 그죠? LG전자 같은 주식들도 보면 워낙 거래대금 자체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보면 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IT 관련된 대들보가 있으니까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도 견조한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한번 볼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똑같은 배터리인데 중심에 있는 기업하고 아닌 기업들 우리가 차이를 한번 이번 거 제대로 한번 봅시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똑같은 배터리인데 이 기간 동안에 뭐 첨보 같은 주식들 이 격차가 보이십니까? 또는 뭐 롯데 에너지 테마주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흐름들이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구간이라면 자금이 계속 안 붙는 구간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의 양을 신경 써야 될까요? 안 신경 써야 될까요? 돈을 무시하고 기술적 분석을 한다거나 재무 분석을 한다거나 또는 실적에 포커스를 두고서 한다면 오히려 저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기술적 분석도 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재무 분석도 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하시고 그 전에 이 돈을 꼭 체크한 상태에서 같이 하라 이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하시더라도 돈을 꼭 체크한 다음에 하시고 재무 분석을 하시더라도 실적을 체크하시더라도 돈을 먼저 확인한다. 왜냐하면 돈은 선행하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수익률이 저는 계속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냐면 지금 지수가 지금처럼 거래대금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전고점 돌파를 한다. 계속 간다. 2700까지 간다. 여러분. 거래대금이 한 10조 내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한솔케미칼이나 하나머티리얼즈나 이 방송에서 뭐 소부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투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심주 쪽으로 자금이 계속 쏠리게 된다면 다른 쪽 다 배제하는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LG 화학이나 뭐 포스코, 뭐 퓨처엠이나 중심주에 해당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투자로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자금이 지금 구간에서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서 만 2,700까지 간다면 이 방송 보고 사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럼 아마 수익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금이 정체되고 2,700으로 갔었을 경우에는 중심주 가지고 있는 분들 더 가져가라. 그러면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 그쪽으로 쏠린다는 얘기니까.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전략 1입니다. 전략 2는 중심주 쪽이 이미 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LG전자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주식이 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여기 이런 애들이 이제 자금이 붙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자금이 붙어요. 그럼 중형주들까지도 자금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럼 전체 캐파가 12조, 13조로 막 커진다. 그럼 중형주들 있잖아요. 소부장 중형주들도 포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 늘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보다 이미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이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해피한 구간이에요. 이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제 베스트 구간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좀 걱정인 겁니다. 만약에 지수가 2,650을 돌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700을 가는데 9조에서 더 주는 거예요. 한 8조, 7조. 이게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럴 경우 중형주 투자하시는 분들 멈춰야 돼요. 현금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한 번 정도는 매매해서 일부 수익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금 관리 더 우선은 하셔야 돼요. 지수가 올라가도 거래대금 막 7조, 6조까지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대형주 한 20%, 15% 조정 나올 때 중성주 40, 50% 조정 나올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략 1, 2, 3 말씀드렸어요. 이거 복귀하시면 제가 공개 방송했던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셔서 중심 주식으로 좋은 결과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모님. 네. 이렇게 해서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핵심 종목 위주로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세요. 아직까지 시장의 거래량이 뚜렷하게 붙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래량이 붙는다면 이에 착안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이 주변 주까지 관심을 확대해보자라는 의견 제시가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실전 매매하시는데도 접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